네. 인사말 좀 전에 드렸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은 104쪽이죠. 104쪽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이요. 6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40문제 중에 6문제이고, 도시정비법 처음에는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정비사업에 6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정비사업의 이름과 각각의 특성들,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큰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까다롭고, 두 번째로는 공익사업이죠. 사업이니까 일정한 절차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큰 절차의 맥을 잡으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아주 깊은 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특히 재개발만 갖고도 무슨 사례까지 좀 담아놓은 책만 하면은 보통 한 800쪽짜리 한 6권 그 정도 책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깊게까지 가시지는 않아도 되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그 정도들이 초점인 거죠. 6가지 사업의 차이점, 거기에 최대한 신경 쓰시고 사업의 큰 절차, 흐름들 아시면 됩니다. 104쪽이고, 보도록 하시죠. 먼저 104쪽에 3편 도시정비법 1장 총론 정비사업과 1장 1절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굵은 1번 도시정비법 환권, 동그라미 1번 환권이란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바꾸주려면 계획 세우고 행정계획에 의해서 변환이 돼야죠. 그래서 환권계획을 세우는데 또 그 환권계획을 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대지란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새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 그리며 환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거였죠. 그게 지난주에 개발법의 환지였습니다. 새 땅 만들었으면 거기다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땅도 그 건물이 오래되고 그렇게 돼서 토지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참여해서 같이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가는 거죠. 환권, 그 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굵은 2번과 굵은 3번이요. 굵은 2번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이 있고, 굵은 3번에 노불량 건축물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을 왜 하냐에 대한 가장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정비사업이요. 기본 두 가지가 계속 정비사업 끝까지 영향을 미치게, 중요한 바탕으로 깔리는 거죠.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 종전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참여하게 되고, 그들에게 토지 소유자면 새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면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입니다. 지금 105쪽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을 왜 하냐. 어느 동네를 보시자고요. 오래된 주택가가 있다고 치죠. 오래된 주택가. 처음에 집 한두 채 있을 때는 큰 지장 없었지만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도시로 건물들은 사람들이 몰려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도로나 공원, 건물 짓는 족족 들어가는 거 아닌 거죠. 아무튼 겨우겨우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항상 시설은 모자라는 게 대부분이죠. 특히 지금은 전기 안 들어오고 가스 안 들어오는 집은 없잖아요. 뭐가 없으면 밤에 주차하기 불편하고 공원 없으면 시설 모자란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건물들까지도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하나는 괜찮고 하나만 나쁘면 그것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둘 다 엉망이니까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면은 방법이 없죠. 여기를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 엉망, 건물 엉망에다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이 엉망이었길래 어떤 새 시설을 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시설이 엉망이었길래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저녁 먹고 식구들과 산책할 공원 없었다고요. 그러면 엉망이죠. 더 얘기할 게 없죠. 그러면 새 시설 뭘 넣을 거냐. 굵은 2번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건물이 낡았길래 그것들을 다 철거하고 어떤 새 건물을 넣을 거냐. 새 건물 넣으면 대부분 아파트죠. 2015년 대한민국에 새로 지어진 집의 98%가 아파트입니다. 어쩌다 시골에 전원주택 한 주택 빼고 나면 다 아파트인 거죠. 얘기할 게 없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게 3번 노불량 건축물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요. 시설억망, 건물억망에다가 사업을 한다.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준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정비기반시설,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53가지가 있습니다. 53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정비사업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6글자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도로 들어가야죠.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열, 가스, 공급시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아닌 것으로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아닌 거라고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런 것들은 53가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공동사용시설 아무 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 그러면 어느 정도 낡았길래 철거할 거냐 철거 대상 그러면 이제 어느 대상 지역을 정비사업을 할지 말지를 정할 때 그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몇 %가 되는지에 따라서 할지 말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건마다 이제 그러니까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놔두면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다고요.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걷어내야죠. 그러니까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우리나라 본격 지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진 성능도 안 갖춰 있고 그러니까 큰 지진 나면 사람 다치게 되겠죠. 미리미리 기회되면 걷어내자. 그러니까 3-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는 건축물로 면적이 미달되거나 효용이 감소되어 있거나 위에 우려가 있다고요. 아무튼 뭐 안 좋은 거죠. 3-2번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비용이 그러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요. 그럴 바에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낫죠. 철거하자. 철거 대상 노후불량 건축물. 4번 미관에 져야되는 건축물. 그게 이제 그걸 그대로 써놓고 그걸 써놓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물.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기 흉한 거 걷어내자. 그러니까 노후화된 건축물. 그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데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지방마다 다른데 몇 년 사이에서 정하라고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하라라고 돼 있는 거죠. 자 보시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억망, 건물억망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시설 두 가지가 있고 어느 정도 낡아서 철거를 할 거냐. 노후불량 건축물 그냥 2, 3, 4이죠. 2, 3, 4 됐습니다. 2, 3, 4예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 그다음에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게 더 싸다가 있는 거죠. 굵은 4번 그러니까 시장군수와 주택공사 등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란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을 가리킨다. 뭐 그냥 말장난인 겁니다. 뭐 별 의미 없고요. 그걸 꼬아서는 진짜 시험 못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어느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써져 있기도 하고 또 어느 곳은 시장군수 4글자로만 써져 있기도 한데 시장군수 4글자가 구청장을 포함한다. 뭐 엉망진창.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국세 지방세에 들어간 공기업이 있죠. 한국토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위한 지방공사를 합쳐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그 정도 수준의 내용입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106쪽에 1장 2절 6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이 있죠. 정비사업 6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가 있는데 또 6가지가 어떤 족보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요. 굵은 1번 그러니까 정비법의 역사. 이건 이 자체는 해설 그러니까 시험법은 아닙니다만 요게 그대로 그러니까 굵은 2번 이하로 이어지는 거니까 요 굵은 1번에서 얘기하는 이미지, 그림, 내용 그거는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3, 4, 5, 6 6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중에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과 그러니까 4번 4번이 옛날에는 상가, 그러니까 공장, 그러니까 재개발이었습니다. 그 상가, 공장 재개발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시환경,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정비법의 중심이고 옛날 70년대 재개발법, 그 재개발법에다가 2, 4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끼워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다들 강제 환권, 강제로 싹 철거해서 새 아파트를 짓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열악한 동네 안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10개 갖고 있으면 5개를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준다고요?
한 채를 주는 공익사업입니다. 그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달동네 지원사업, 복지사업이고요. 전면 철거 또는 개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그러니까 달동네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 무허가 아니까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법대로만 하면 그 사람 잡아다가 건물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건물 싹 철거하고 벌금 때리고 거기를 싹 철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뭐 외곽에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선 곳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자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도와주자. 저분들에게 뭐 30평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지어서 거기서 비바람 피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하는 달동네 지원사업, 복지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번요. 한참 지나서 나중에 또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름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주택 재개발,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올리는 겁니다. 주택 재건축,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예요? 주택 재개발, 5채 간 사람 한 채 주는 공익사업이죠. 주택 재건축, 그거 싫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5채 갖고 한 채 주는 건데, 그러니까 5채 간 사람들 몇 채 받아내겠다고요? 5채 받아내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민법 족보로 시작한 거죠. 돈 놓고 돈 먹기 100% 투기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집채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에서 1.8배 조합원들이 1,000만 원씩 평당 1,000만 원이라면 일반 분양분 1,800만 원씩 팔고 그 돈을 싹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떼돈을 벌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제 안 된다. 주택 재건축 더 이상 사익사업 아니다. 이제도 공익사업, 그러니까 투기잡자라고 해서 주택 재건축 공익사업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몇 채요? 5채 갖고 있으면 5채죠. 무슨 이름이 남아 있으니까요.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채 갖고 있을 때 한 채 주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5채 갖고 있으면 5채인 거죠. 뭐 바글바글 지역은 한 채에서 3채 주는 게 있는데 그건 곁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된 곳,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비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요. 건물들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관청에서 시설이라도 도와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한옥지구 보전 사업, 한옥지구 한옥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 포장, 하수도 파이프 묻어두고 시설 사업을 하자는 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고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냥 뭐냐면 그냥 그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만 복잡해진 겁니다. 아무튼 고생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시는 이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는 살아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예요. 지네들이 볼 때도 좀 미안하다고요. 미안한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도시정비법 6개 사업 싹 없애버립니다. 싹 없애고 4개 사업으로 또 따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뭐 몇 년 동안은 또 고생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건 그쪽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때까지는 이 6개 사업이니까 요걸 알아둬 주자고요. 그러니까 다음이요. 6번째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가로구역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요. 원래 이름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만 가로구역 해도 되고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그러니까 소규모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손대지 않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뒤에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설로 주자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이 2번과 4번 재개발 도시환경에다가 나머지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3번 재건축은 그러니까 민법 쪽 보러 시작한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법 성격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5채 갖고 있으면 5채, 동의자만 조합원인 거죠. 그러니까 가로구역 소규모 사업이에요. 집 10채, 그러니까 12채 손대는 게 가로구역 사업입니다. 거의 민법 수준의 딸기 토마토 교환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번, 4번이 한 세트이고 3번과 6번이 차이점이 있고 1번과 5번은 이러저러한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봐주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굵은 2번 보시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정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뿐만이 아니라 그 표의 첫째 줄에 여섯 가지가 더 있죠. 표가 옆으로 7칸입니다. 그러니까 7칸 내용들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먼저 짚고 그다음에 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 게 기본인데 재건축은 그쪽 족보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태양빌라, 무지개 아파트요. 어디 저 외곽에, 그러니까 뭐 한적한 주택가 저 외곽 쪽에 그 한 동짜리 아파트요. 5층만 있으면 아파트인 거죠. 그러니까 4층만 되면 연립주택인 거죠. 4층으로 660초 가면 그 한 동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데 거기다 뭐 거창하게 정비구역 지정하고 말고 할 리가 없다. 여기 그냥 골목길로 둘러싸인 그 덩어리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동네요. 그러니까 그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정비구역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6가지 사업의 정의. 그러니까 그러면 6가지 사업의 각각 정의는 뭐냐? 앞에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 그러니까 달동네요. 그러니까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 극혈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요. 오래된 주택가, 밤에 주차하기 어렵고 공원 없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상태는 주차장이나 그 공원 관리 상태는 끔찍해요. 어린 놀이터나요. 그런데 뭐가 양호하고요?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처음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그러니까 뭐 정해진 면적이 있으니까 부대시설, 봉시설 넣어야 되니까 주차장 잡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은 면적 비율이 양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아까 보셨듯이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인 거죠. 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설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시설 넣어주는 거고요. 가로구역에서 그러니까 소규모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가지 사업에 누가 참여할 거냐? 그러니까 개발법의 환지에서는 토지 소유자, 여기는 건축물도 참여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 그다음에 막강한 영향력이요.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하는 거지 새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 아파트 받는 건 뭐라고요? 토지건축물이죠. 따라서 새 아파트는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회의에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요. 낡은 아파트 101동 307호 콘크리트만 따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307호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 307호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6가지 사업의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원칙적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달동네 지원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시장구수나 그러니까 주공 등 또 아니면 공공출자법인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돈 들여서 만든 회사가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요. 5번. 그러니까 시설 지원하는 거죠. 시설 지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군수와 주공 등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닌 나머지 4가지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뭘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조합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조합 만들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 만들고요. 도시환경 조합 만들고요. 그다음에 가로구역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환경, 상가재개발, 옛날 땅부자 할머니가 있었다고요. 땅부자 할머니가 가게를 내고, 팥죽을 끓이고 가게를 내고, 그 옆에 깡아리 아줌마들 앉으시고, 뭐 꽁치 아줌마, 배추 아줌마 앉아서 시장이 됐는데, 그 땅주인 할머니가 잠깐 정리하고 합시다. 그래서 비워서 저벅저벅 거리니까 지붕 대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카트 몇 개 넣고, 시장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누구 땅에서요? 팥죽 할머니 땅에서. 누가요? 팥죽 할머니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쪽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얘는 주거도 조합이 없죠. 당연하죠. 달동네 지원사업 지원하러 왔는데 조합 만들어야 지원받는 거 아니고, 어느 동네 도로공사 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조합 만들어야 도로 포장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누가 사업하는 게 원칙이요?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
그런데 어느 사업에서만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만 팥죽 할머니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반드시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상들이 있는데 이 원칙적 시행자, 근데 이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예외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조합에게 맡겼는데 아이고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부에서 찌그락빠그락 싸우기만 하고 안 되겠다. 소유자 조합에게 맡겨놓긴 했지만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싹 제끼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아니면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를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사업의 시행 방법.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이죠.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주는 것을 환권이라고 하고, 환권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세운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중에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면 그게 부분적으로 환지죠. 그래서요, 관리처분 환권에 따른다. 관리처분 환권에 따른다가 되는데, 관리처분 안 된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건축물 그렇게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어느 동네 도로 포장하러 왔습니다. 도로 포장하러 왔는데 땅 뒤적거리고 건물 철거하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관리처분이 안 됩니다. 관리자 뭐 같다고 쳐도 된다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4가지 중에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 있다. 환지를 병행할 수 있는데 환지 안 된다 3가지가 있습니다. 환지요. 아까 재건축 경우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재건축에서 흙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재건축에서 콘크리트 없이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또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지 새 땅 받는 게 아니고.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여기는 관리처분 환권이 아예 안 된다고요. 토지건축물이 아예 안 되니까 토지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6번 가로구역 소규모 사업이죠. 그냥 10집 20집 하는데 10집 20집 거기 집 손대기 바쁘지 무슨 빈 땅 만들어 놓고 이 땅 가져가셔 저 땅 가져가셔 할 일이 없습니다. 다음에요. 달동네는 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넣어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 개량 지분 개량하고 그다음에 다 무너지는 담장 세우고 하는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설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 개량 할 수 있고, 여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설 넣어주자는 사업이니까 시설 넣어주면 주택 개량 할 수가 있죠. 더 열악한 달동네요. 거기는 개인거 몇 대 안 견디는 거 싹 뺏어갖고 수용해서 철거하고 새 임대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해서 2문제. 2표에서 2문제입니다. 그리고 2표가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쭉 읽어갈 겁니다. 자, 보시죠. 양구 1번 정의.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이란 이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계속 말씀드렸고 또 계속 또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마르고 닳도록 할 거고요.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양구 1번 동그라미 1번 정비구역, 그다음에 6번째 사업 가로구역은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죠. 셋째 줄 시설엉망 건물엉망이니까 시설을 정비하고 건물을 개량 건설한다. 즉 기반시설 건축물 상태 모두 좋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엉망 건물엉망에다가 한다는 거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난주에 그게 기억 남아있으면 좀 편해지고요. 또 이제 반복 하시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양구하루 2번 정비사업의 종류 6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써져 있는 단어들은 별거 아니에요. 굵게 밑줄 그것만 보시면 되고, 앞에 굵은 1번에서 보셨던 핵심적 이미지들을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산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발설이 극혈락합니다. 공적 시설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요. 이제 처음으로 도로 포장, 그러니까 시설 공사가 들어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 땡땡, 정비발설이 열악합니다. 오래된 주택가, 도로가, 주차장 모자라죠. 공원 없다고요. 그러면 정비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굵게 밑줄만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잉크는 시험 아니고요. 잉크는 보시지 마세요.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발설은 양호하다고요. 양호한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게 아니라 시설 상태는 더 끔찍하지만 뭐가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고요.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주차장 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셋째 출점.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즉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태양빌라, 무지개 아파트 그 한 동짜리 철거하는데 거기다 뭐 거창하게 정비구역 지정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옛날에 얘기했던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팥죽 할머니 그러니까 그 재래시장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부상가 아니면 소규모 공장, 밀집한 골목 정리하는 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시설을 더 준다고요. 주거환경은 보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전, 그대로 살자고요.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붕 무너지는 거 메꾸고 담 무너지는 거 메꾸고 이렇게 반드시 하고 그 정도는 손댈 수 있다. 그게 보전이겠죠. 그러니까 집은 많이 손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초점이라고요?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어느 동네 도로 포장하러 왔습니다.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인 거죠.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아닌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로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가루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보시죠. 재개발이요. 재개발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를 싹 철거하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엉망, 건물엉망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이쪽 건너편 요렇게 할 수 없다고요. 골목길 손대지 말라고요. 종전 가루를 유지하면서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요. 그러니까 골목길 넘어갈 수가 없고 골목길 넘어가지 않은 이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모양을 반듯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그 골목길 그대로 그 자리에서요. 거기서 집 열채 핀셋으로 뽑아내고 다시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집 열채, 단독적인 열채가 되겠지만 공동주택이요. 뭐 20채인데 한 동이죠. 그러니까 5집 깔리고 4동, 5집 깔리고 4층이면 20집이잖아요. 그 한 동 뽑아내고 다시 집어넣는 게 가로주택 사업입니다. 골목길 건너편, 골목길 발도 건너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골목길을 건너가고 같이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골목길이 큰 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상 6가지 사업 보셨고 그러니까 뭐 외우는 건 간단하죠.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외우는 정의는 뭐였고요. 극혈락, 열악, 양호,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설, 소규모입니다. 뭐 3번까지는 간단하고 3번이 초점이죠. 여기는 그 시장재개발, 공장재개발 떠올리시면 되고 뭐 뒤까지는 뭘까 그렇게 한옥지구 떠올리면 됩니다. 극혈락, 열악, 양호가 초점이죠. 극혈락, 열악, 양호, 극혈락, 열악, 양호, 극혈락, 열악, 양호 끝났습니다. 양과 3번이요. 가루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가로구역란 다음 요건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1번 해당 지역이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이고 그러니까 작은 2번 해당 지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 축구장 1개 넘어도 안 되고 3번 통과하는 4m 이상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4m 도로만 있어도 건너편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차가요. 한 대 기본 폭이 2m입니다만 차가 한 대 다니기 위한 차로는 기본이 3m를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2m로 차가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딱 2m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2m 그러면 백미러길이 붙여서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차로는 3m입니다. 그러면 지금 4m 도로가 뭐예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가거나 말거나 그런 거죠. 차 한 대 지나가고 나면 사람 어떻게 서야 돼요? 50cm, 50cm.
아, 저는 벽에 붙어도 이거 걱정돼요. 배꼽이 걱정돼요. 그러니까 차 지나가면 사람 설 수도 없는 곳, 벽에 달싹 달라붙어야만 되는 곳, 차도 지나가지도 못하는 골목길, 그러니까 그 건너편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골목길 그 안에서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작은 1번, 그러니까 노블 건축물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고, 다음 쪽이요. 2번, 그러니까 2-1번.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으면 10채 이상. 10채 이상이면 사업하는 겁니다. 축구장 하나도 안 되고요. 집 10채요. 그러니까 2-2번. 공동주택만 있으면 공동주택 세대수가 20 이상. 20동 이상이 아니라 20 이상이요. 그러니까 1층에 5집 깔리고 4층이면 20세대이죠. 2-3번. 멋지고 단, 초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쫓아내자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집 채수만큼은 나와야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6가지 사업의 정의요. 극결의 경영, 상업적 공업적 시설 소규모인 거죠. 굵은 3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그러니까 양과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 양과로 2번, 하나만 차이예요. 그러니까 양과로 1번이요. 7번 보시죠. 재건축을 뺀 나머지 5가지 사업은 다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 건축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는 건 당연하고,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양과 2번,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가 따라서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인 거죠. 및이니까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만, 그러니까 둘 다 갖지 않고 하나가 없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양과 3번,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 5가지 사업에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분양 기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한 사람이 땅 100개 갖고 있다고요. 정비 사업입니다. 100채요? 한 채요? 한 채이죠. 공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이니까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도 한 채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1인 다수필지의 토지 다수의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괄호예요. 토지 쪽에 몇 표요? 한 표인 거죠. 칠판이요. 토지 건축물입니다.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 지상권 설정해 놓고 똑같은 땅에 그러니까 지상권 100개 설정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1채 내놔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요. A, B가 있는데요. B가 거기다 지상권을 설정해 놨다고요. 근데 지상권 하나만 설정해 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99개 해놓고요. 이 사람은 한 명이니까 한 채 받아갖고 토지 소유자 안에다가 지상권자 아파트 100채 받아가고 말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토지 쪽에 한 표입니다. 토지 쪽에 한 표.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100사람이 땅 하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숫자대로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소심해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480명이 8평 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표요? 한 표인 거죠. 몇 채요? 한 채를 주는 겁니다.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 토지 소유자로 산정한다. 지금 별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떠오르시면 되고 또 문제에서 몇 개 풀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 건축물 주는 게 환권, 관리처분계획이죠. 한 세대나 1인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한 채 주는 게 원칙. 그러니까 2번. 지상권자에는 분양하지 않고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한다.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 두 줄 끝짜리 갖고도 또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틀리시기도 하는데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한 사람이 5개를 갖고 있다고요. 몇 표요? 한 표. 몇 채를 줘요? 한 채를 주는 거죠. 재개발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요. 한 사람이 아파트 5개 갖고 있다고요. 몇 표요? 한 표이죠. 한 사람이 아파트 5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표인 거죠. 재건축이니까 몇 채를 주는 게 원칙이고요. 5채를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 이제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합이나 소유자가 그러니까 시장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거까지가 또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 원칙적 시행자 전체를 줄여서 얘기하는 게 그 세 줄이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출제 횟수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공적사유 9가지 때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 그 자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게 원칙. 그러니까 팥죽 할머니, 도시환경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옆에 있는 조그만 표요. 시장군수, 주공, 공공출자법인이 시행하는데 동그라미 1번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도와주러 가는데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도와줄 수가 있다. 그쪽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는 안 된다고요? 강제 철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 상계동, 상암 그런 쪽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세입자 수가 작으면 소유자 3분의 2 동의만 받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긴급히 필요하면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강제 철거는 안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장형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해당 예정구역 안에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러니까 세입자 세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기업, 시장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니은 주택공사 등 또는 디귿반 사업을 위한 공공출자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위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와 그러니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셋째 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세입자 동의 안 거친다. 그러니까 세입자 세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 아래점 동의 없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사유로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 기금 정지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그러니까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여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 자기 땅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땅 크고요. 그 자리에 시장이 들어서 있고 자기 땅 자기가 사업할 수 있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면 어찌고 저찌고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뭐였고요? 시설 넣어주는 사업이었죠. 한옥지구 보전사업 시설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예외적 시행자. 지금 소유자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 그런데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 주, 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지정개발자가 누구냐고요? 대지주, 땅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어찌고 저찌고 땅 부자이죠. 그러니까 2번 민간 합동법인으로 그러니까 땅 주인들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 그 회사 지 뜻대로 거의 대부분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신탁업자로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자, 3분의 1에게 반도 안 되는데요? 아니죠.
삼성전자 이재용 씨 몇 %요? 1.9%요. 그 1.9% 갖고 주식 1.9% 갖고 그 난리를 다 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34%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다 소용없고요. 동그라미 1번 지정개발자 뭐라고요? 대지주 땅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또 가세요. 111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사업이 다음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기 중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 괄호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한 줄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 아니면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단 지정개발자는 1, 2, 8 경우에 하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아래 박스의 표의 첫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에 앞 시작하는 곳에 그러니까 1, 2, 8 저 아래 7까지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처음에 2에 2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부터 8에 2에 2가 있으니까 전부 9가지 사유입니다.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112쪽.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그 중에 그러니까 하나만 보시죠. 그러니까 공적 사유 9가지 중에서요. 111쪽이요. 111쪽 그 표의 제일 첫째 줄 표의 제일 위요. 표 안에서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천재지변 어찌고법 저찌고법에 따른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긴급히 복구사업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조합 만드시지. 왜 조합 만들어요? 힘들어요? 아직도 토닥거리고 싸우고 계세요? 빨리 조합 만드세요.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긴급히 복구사업이 필요하면 환청에서 빨리 들어가야지 조합 만들고 어찌고 저찌고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적사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아니면 있던 조합도 해체시켜버리고 시주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쪽에서요. 그러니까 112쪽 9분 6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행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은 지금 보셨던 예외적 시행자예요. 원칙적 시행자가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이죠.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에게 시행권을 주지 않고 만들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있던 것도 해체시켜버리고 시주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예외적 시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은요. 그러니까 그 9가지가 아니라 기타 다른 사유로 버벅거리고 있으면 소유자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소유자 조합원들이 아이고 우리 동네 조합 싫습니다. 와서 해주셔. 그러니까 조합은 근데 조합은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공적 사유 9가지는 아니라고요. 그럼 그냥 간판만 내어놓고 그럼 우리가 다 할게. 간판은 세워놓을 테니까 와서 다 하셔. 그러세요. 시장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대신하여 시행,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행과 그러니까 그 민법의 대리와 민법에서 대리와 대행의 차이를 깊게 배우시나요? 거의 그러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대리와 공법의 대행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고 그냥 대행, 민법의 대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시주지가 대신하여 시행.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누가 시행자로 남아 있는 거고요.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로 남아 있고 시주지는 대신하여 시행, 대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시장수는 다음 경우에 해당 조합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조합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괄호 1번, 2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기에 따라 정비사업 대행하는 사업 대행자, 시주지,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 조합은 시행자로 있는 거죠.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로 그러니까 귀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행자인 소유자 조합은 뭐예요? 좋잖아요. 여름 됐잖아요. 사무실 에어컨은 들어오겠죠. 신문지 깔아놓고 그러니까 짜장면 내기, 짬뽕 내기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콩국수 내기, 냉모밀 내기 그거 치고 있는 거죠. 하는 건 없고 대행자가 일을 다 하는 거죠. 아무튼 다시 펴요. 저 위에 표. 그러니까 왼쪽 칸.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아예 없는 겁니다. 시주지가 예외적 시행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칸.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시주지는
대신하에 시행 대행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7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 있습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보시죠. 표가 4칸이요. 두 번째 칸 관리처분 종전 토지건 정비 7번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왜 해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안 된다. 도로 포장하러 왔어요. 도로공사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땅 지적거릴 일이 아니죠. 관리처분 안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흙을 받는 게 아니죠. 환지 안 되고 얘는 애당초 안 되니까 관리처분이 안 되니까 환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조그만 땅, 집 10채 그거 하기 바쁘지 빈 땅 없죠. 관리처분 안 된다. 그러니까 시설주택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정비기관시설이 극히하라 하니까 그냥 현지 계량이죠. 사람 살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그냥 도로 포장 하수도 파이프만 묻어주고 거기에 그러니까 지분 계량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용은 뭐고요? 개인 거 몇 개 안 되는 거 싹 뺏어서 싹 밀고 임대 아파트를 올리는 거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탈려나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요? 집주인 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상교동에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 20만 원에 월 3만 원 내고 있다가 그러니까 보증금 1,200 그러니까 500만 원에 월 30만 원씩을 어떻게 내요? 못 들어가는 거죠. 싹 쫓아내는 게 뭐고요? 수용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시설주택과 수용 그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됐습니다. 문장 뭐 그대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 중에 하나요. 113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그 제일 아랫줄이요. 동그라미 1번의 제일 아랫줄 1번 관리처분 괄호요. 1번 관리처분과 4번 수용은 전면 철거 싹 철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2번 환지와 3번 시설주택은 싹 철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놔둔 채로 기존 건축물은 놔둔 채로 조금 개량만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예. 오늘 저 허름한 달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거기 그냥 싹 밀어버리고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1번과 4번이요. 관리처분과 수용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달동네 사이사이에 도로 포장해주고 하수도 파이프 들어가는 게 2번 환지와 시설주택인 거죠. 환지는 출판요. 환지라는 표현 자체가 환권이 기본인데 환지를 한다는 거니까 건물은 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환권이죠. 이걸 환권이라고 하고 이걸 관리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해요? 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아니면 달동네 사업을 하는데 달동네 사업을 하는데 토지건축물이 아니라 토지 대신에 토지로 한다로 하는 얘기는 뭘 손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을 손대지 않는다고요.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물은 그냥 놔둔 채로 도로 포장, 하수도 파이프만 묻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114쪽 2장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